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요.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바로 도쿄 맨션, 그러니까 일본식 아파트 시장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 전체 인구는 줄고 있는데 유독 도쿄 맨션 가격은 2010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자료 보니까 214.5%나 급등했다고 해요. 이거 정말 미스터리 아닌가요? 오늘 분석은 이 분야 전문가이신 글로벌 PMC주 김용남 대표이사 사장님의 칼럼 내용을 상당히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놀라운 상승세 뒤에 그 숨겨진 진짜 이유가 뭘까 찾아내보고요. 또 어떤 점을 고려해야 좀 후회 없는 투자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왜 좀 긴 호흡으로 시장을 봐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는 겁니다. 도쿄 부동산에 관심 있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갈증을 풀어줄 열쇠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 가격 상승이라는 숫자 너머에 있는 도쿄라는 도시만의 독특한 힘, 그리고 변화의 맥락을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공된 자료들, 특히 그 김용남 대표님의 깊이 있는 분석을 토대로 그 속사정을 한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현상만 쫓아가기보다는 그 본질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뛰어들어 보죠. 첫 번째 이야깃거리는 이례적인 상승세, 왜 도쿄만 다를까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만 봐도 전국 부동산 시장은 좀 안정적인 흐름인데 유독 도쿄랑 오사카만 뭐랄까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2010년 대비 214.5% 상승이라니. 와, 정말 이제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입니다. 대체 도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이 현상 뒤에는 김용남 대표께서도 지적하신 몇 가지 핵심적인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의 역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전체 인구 그래프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도쿄는 여전히 젊은 세대하고 외국인 인구를 아주 강력하게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도쿄로 모여들면서 주로 1, 2인 가구를 형성하는데 이게 바로 신축, 소형, 그러면서도 역과 가까운 프리미엄 맨션에 대한 수요를 폭발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재택근무가 늘었다고 해서 도심 선호도가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 재택근무가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업무라든지 네트워킹을 위한 직장 접근성은 여전히 아주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는 일과 삶의 조화를 중시하는 그 워크 앤 리브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면서 편리한 도심 생활 인프라를 포기하기 어려운 거죠.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가치를 도심에서 찾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일본 전체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도쿄라는 자석은 여전히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요, 구조적인 공급 부족입니다. 도쿄 23구 내에서도 핵심 지역, 예를 들어서 시부야, 미나토, 치요다 같은 곳들은 새로 건물을 지을 땅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개발 규제도 매우 엄격해서 신규 맨션 공급이 극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최근 몇 년간 건설 자재비는 급등하고 또 일할 사람 구하기도 어려워지면서 공급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 파이프라인은 꽉 막혀버린 그런 구조적인 불균형 상태인 거죠. 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네요. 공급은 막혀 있는데 수요는 계속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이 수요에 해외 자금도 한몫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세 번째 핵심 요인입니다. 글로벌 자금의 유입이죠. 장기간 지속된 엔화 약세,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낮아진 것과 일본의 고이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 환경이 맞물리면서 해외 투자자들한테 일본 부동산, 특히 도쿄 부동산이 엄청나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본토나 대만, 홍콩은 물론이고 한국,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의 고액 자산가들이 도쿄와 오사카의 우량 부동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투자자들이 그렇게 몰려들면 시장이 좀 과열되거나 불안정해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흥미로운 지점은 이들 해외 투자자들의 성향입니다. 김용남 대표님의 분석에 따르면 이분들은 단기간에 사고 팔아서 차익을 남기려는 그런 투기성 자금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 연 2, 3% 수준이지만 꾸준하거든요. 이런 임대 수익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장기 투자 성향이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줄여주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좀 역설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핫머니와는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몰리는 게 아니라 그 투자 성향 자체가 시장 안정에 오히려 기여한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또 다른 요인은 없나요? 네 번째로 상업용 부동산과의 연계성을 들 수 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의 그레이드 A 오피스, 그러니까 최고 등급의 업무용 빌딩에 대한 수요가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핵심 기능,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본사 조직 같은 거는 여전히 도심에 두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도심에 집중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주변의 고급 주거시설, 그러니까 프리미엄 맨션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높아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워크앤리브 트렌드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도쿄라는 도시 자체가 가진 그런 근본적인 매력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다섯 번째 요인은 바로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입니다. 도쿄는 오랜 기간 동안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에게 그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시장입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풍부해서 언제든 사고팔기 영위한 유동성, 예측 가능한 시장 움직임을 보이는 거래 안정성, 여기에 정치적 안정, 투명한 거래 시스템, 그리고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까지 다 갖추고 있죠. 요즘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기에는 이런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독보적인 안정성을 자랑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금의 도쿄 맨션 시장을 만들고 있군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었네요, 정말. 자,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이겠죠. 김 대표님 칼럼에서도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던데요. 모든 도쿄 맨션이 다 같은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묻지마 투자는 절대 금물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김용남 대표께서 강조하듯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단순히 가격 상승률만 볼 게 아니라 맨션이라는 상품 자체의 질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어디에 있는 어떤 상품인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봐야 할까요? 우선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들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맨션을 지은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 이건 신뢰도와 직결되고요. 준공 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관리 상태입니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어 왔는지가 건물의 실제 가치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해당 맨션이 위치한 지역의 미래 개발 계획 유무, 이건 향후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건물 자체의 퀄리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특히 일본은 지진도 잦으니까요. 물론입니다. 건물의 내진 성능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확인사항이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단열 효율, 이건 냉난방비 같은 유지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실제 거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엘리베이터나 급 배수관 같은 공용 설비가 얼마나 최신화되어 있고 잘 유지보수되고 있는지 여부도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지어진 지 오래된 맨션일수록 이 부분이 가치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주변 환경이나 커뮤니티 같은 약간 무형의 가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합니다. 학교나 상업시설, 공원 같은 주변 편의시설은 기본적인 생활의 질을 결정하고요. 나아가 그 커뮤니티가 가진 질적인 수준, 예를 들어서 주민 구성이나 동네 분위기 같은 요소들도 장기적으로 맨션의 가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속한 전체적인 생태계를 봐야 하는 거죠. 우와, 내진 성능은 기본이고 단열 효율, 공용 설비까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군요. 단순히 위치만 좋은 걸로는 안 되겠어요. 여기서 일본 부동산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정교하고 체계적인 부동산 관리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건물의 물리적인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고 시간이 지나도
자산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잘 관리된 건물은 수십 년이 흘러도 여전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흔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래되면 낡고 가치 없는 것이라는 통념과는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아, 바로 이 점 때문에 중고 맨션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탄탄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고 맨션을 매입해서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축만 고집할 필요 없이 잘 관리된 중고 매물이라는 좋은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죠. 중고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훨씬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남 대표님도 칼럼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앞서 언급한 이런 다양한 요소들, 브랜드, 관리 상태, 내진 성능, 주변 환경, 미래 개발 계획 등을 개인이 특히 현지 사정에 밟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장의 미묘한 흐름까지 읽어내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매입 결정부터 시작해서 까다로운 현지 관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매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경험 많고 신뢰할 만한 국내 부동산 투자 자문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성공적인 도쿄 맨션 투자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정말 일리가 있네요. 정보의 비대칭성도 클 테고 고려해야 할 변수도 너무 많으니까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중요성 확실히 와닿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 매물의 중요성까지 짚어보니 결국 도쿄 맨션 투자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김 대표님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전략적 투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듣고 보면 도쿄의 경쟁력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본 전체를 휘감고 있는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를 정말 도쿄 혼자서 계속 거스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도쿄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일본 전체의 인구 감소 추세는 거시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남 대표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앞서 저희가 살펴본 여러 요인들, 즉 도쿄 자체의 강력한 인구 유인 능력, 엄격한 규제로 인한 공급 제약, 꾸준한 글로벌 자금 유입, 탄탄한 상업용 부동산과의 연계,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서의 독보적인 지위,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도쿄가 일본 내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자적인 성장 경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쿄는 자체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잠재적 위험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구조적 강점들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장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이 구조적인 강점과 자산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길게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시황 변동이나 뉴스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눈 여러 층위의 요인들, 거시적인 인구 구조 변화와 도시 경쟁력부터 시작해서 개별 맨션이 가진 구체적인 질적 요소들, 관리 상태의 내진 성능, 주변 환경 등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입하는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와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가격이 올랐고 앞으로도 그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능력, 그게 성공 투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글로벌 PMC 김영남 대표님의 칼럼과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알기 어려웠던 도쿄 맨션 시장의 급등 현상, 그 이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일본 전체의 인구는 줄어드는데도 오히려 상승하는 도쿄만의 독특한 성장 엔진은 무엇인지, 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요소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지까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논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도쿄 맨션 시장의 성장은 단순한 거품이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상당히 견고한 구조적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는 결국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이 가진 본연의 질과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지속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알아보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복잡한 현지 시장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파트너의 중요성도 함께 고려하시면 더욱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오늘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도쿄는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양해서 질로 전환하고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산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높이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쿄의 접근 방식, 질 중심의 시장 전환과 강력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른 글로벌 대도시들의 부동산 시장이나 더 나아가 미래의 도시개발 트렌드에는 과연 어떤 영감과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더 넓고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